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상승 추세에 비해서는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섹터들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특히 바이오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됐는데도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의아함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가장 좋은 가운데 이 제약 바이오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은 올해 제약 바이오 섹터들 학회 일정들 함께 살펴봅니다. 네, 일단 세계 3대 암 학회부터 살펴볼까요? 4월에는 미국의 암 학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6월에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 그리고 밑으로 10월에 유럽의 종양 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당뇨 관련 학회 일정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6월에 보시면 미국의 당뇨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는 유럽의 당뇨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올해 들어서 레카네밥을 포함해서 이 알츠하이머 신약 그리고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함께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또 연말로 들어가 봅시다. 연말에는 11월에 면역 항암학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12월에는 미국의 혈액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해 개최가 될 예정인 제약 바이오 섹터들 주요 학회 일정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제약 바이오 금리 인상기에는 봄이 온다인데요. 과연 이 날씨만큼이나 풀려서 봄이 올 수 있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이 바로 이 밑에 써 있는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저희가 이슈 플로우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를 처음 다루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신년에 이런 관련된 학회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다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분위기는 좀 형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형성이 덜 됐죠. 분위기가 형성이 덜 됐고, 1월 달에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슬슬 생각을 한번 이제 하실만 한 게, 너무 이제 이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쉬어가는 게 아닌가,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때가 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플로우 3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이제 제약 바이오의 대세 상승 구간인가. 그리고 제목 두 번째가 재미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해진 환경인가? 그리고 마지막 전략입니다. 자, 오늘 물음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죠. 예. 일단은 봄이 온다 물음표. 네. 제가 느낌표는 안 붙였는데 느낌표를 붙여주셨네요. 그렇군요. 제가 물음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있겠죠. 반전의 반전입니다. 네, 일단은 보게 되면 어찌됐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다루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네. 해서, 왜냐하면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워낙에 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루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네. 일단은 원래 이제 항상 이 우리 시장에선 반도체와 함께 투탑을 이뤘었잖아요. 맞아요. 실적이나 혹은 이제 성장주의 느낌, 그러니까 실적이나 혹은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느낌은 반도체가 좀 강했었고, 네. 그다음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항상 거의 대표적이죠. 바이오 종목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약간의 분위기는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 제가 이제 약간의 이제 이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첫 번째 플로우가 금리 인상기 제약 바이오의 대세 상승 구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이 플로우를 가져왔냐면, 제가 이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이제 이 금리 인상 구간이다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2015년 구간, 그 다음에 2018년 구간 이렇게 네. 이제 두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었던 시기인데 사실 이때 당시에 약간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성장성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그러면서 또 글로벌적으로 이 신약에 대한 임상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복이 되어서 네. 제약 바이오가 키워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꿈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키워드도 형성이 되면서 맞아요. 뭐 임상 이슈만 나오면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을 기억을 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HLB가 아마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예로 들기에 HLB를 그렇습니다. 길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201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바닥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이제 2018년 후반부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겹치죠. 예. 이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10,000원이었는데 거의 이제 90,000원 정도까지 가버리는 이런 저런이 모습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제약 바이오는 항상 이제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승이 많이 보여줬었던 구간이 코로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네. 이걸 다시 한번 또 차트를 길게 들여보면 이때 코로나 쇼크가 터지게 되면서 모두 종목들이 그야말로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박살이 나는 그런 한번 시기였죠. 바닥 갔다 왔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네. 어떤 종목이든 다 40%, 50%는 기본으로 다 빠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봤었던 게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젠이라는 기업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그럼요. 지금은 정말 많이 쉬어가고 있지만 시젠이 또 그때 당시에 10,000원 정도에서 놀던 기업이 16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맨날 기업부터 언급됐었어요, 있었죠. 진짜. 맨날 네. 언급됐었고 네. 맨날 언급되는데 맨날 갔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제약주 중에서 많죠. 또 네. 신바람 난 제약이었죠. 그때 맞아요.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6,000원, 10,000원 놀던 구간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만 원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종목은 다른데 차트는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항상 이 제약 바이오 쪽이 그야말로 이제 대표적인 반사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은 전체적으로 또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제 약간은 다른 구간으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구간이요? 어떤 이제 다른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냐라고 생각이 됐을 때 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제약 바이오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바이오에서 4차 산업군으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1월 달에 이제 이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와 이제 새롭게 이제 그렇죠.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뭐 AI 종목들 요즘 말하면 또 뜨겁죠. 예, 입이 아프죠. 저희도 계속 다뤘으니까. 맞습니다. 챗GPT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고 1월 달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또 이 4차 산업군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라고 한다면 뭐 차이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도 사실 이 제약 쪽의 바람은 잠깐 불었었죠. 이제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맞아요. 해열제나 감기약 등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잠깐 바람이 불었었지만 결론적으로 차이나 모멘텀 쪽도 사실 이제 OTT라든지 혹은 웹툰 이런 이제 영상 콘텐츠 쪽이었고 리오프닝 쪽으로. 네,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이 영상 콘텐츠나 혹은 이제 웹툰 쪽도 어찌됐든 이 3차 산업보다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쪽이 조금 더 그렇죠. 가까운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완전히 다른 이 4차 산업 쪽으로 좀 넘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제약 바이오가 투심이 형성되기가 워낙에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인데 여태까지의 금리 인상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스탠스잖아요. 맞아요. 금리 인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성장주엔 사실 투심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투심이 형성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 쪽에는 완전하게 기대감이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든 뭐 AI든 그 어떤 이 4차 산업이든 점차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건데 제약 바이오 쪽은 사실 약간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슬슬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있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뭐 실적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CDMO 산업도 굉장히 좀 크게 잘 자리를 잡으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근데 차트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올라오지는 네.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제약바이오 상승 시기에 그야말로 이제 훈풍을 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100만 원까지도 넘어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좀 좋은 호재가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이제 슬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이제는 어렵겠구나. 제약바이오가 그렇군요. 어느 정도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같이 가는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평가라는 논란에 의해서 많이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 기대감만으로는 본격적으로 평가받기에는 이제 힘든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12월 말에 12월이었는지 제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레고캠바이오가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잠깐 나왔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네. 그것도 조 단위로 나왔거든요. 조 단위로 이제 기술 이전이 나왔었고, 아마 원래 이 제약 바이오 쪽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기술 이전 이렇게 조 단위로 나왔다 했으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게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임상 단계가 이제 계획이 된다라든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간 기업에서 이제 또 이 대금을 지불을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에 이 계약금만 잠깐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에 반영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이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 같았으면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사례로 봐서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다 너무 높은 게 약점이 되는 건가요? 밸류에이션도 높아진 게 약점이 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완전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렇게 좋은 이슈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다라고 네. 하면 이제 기술 이전만으로는 크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센 게 필요한 더 거예요. 센 게 나와 주어야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이 핫한 기업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비보존이거든요. 이거 진짜 최근인데요. 완전 일월 중에 최근이죠. 나왔었는데. 비보존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의 이제 2연상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까지 엄청난 상승 2연상 나와줬다가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비보존이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임상 3상에 대해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라는 부분.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제약 바이오는 이 임상 3상이라는 이슈 정도는 나와줘야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상이면 이제 거의 끝에까지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3상에서 유효성 확인했다, 성공적이다라고 한다면 판매만. 이제는 품목허가 받고 그 다음에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까다로워졌네요. 예,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수준까지 왔을 때 시장에서 그렇죠. 주목을 받지. 임상 1상, 2상 이슈는 사실 시장에서 꽤나 명함도 있었거든요. 못 내미겠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맞아요. 못했다. 예. 그리고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또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케어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프로지스테롤이라는 건기식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판권을 늘려나가고 매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케어젠이 이 실적발 훈풍에 힘입어서 주가도 같이 훈풍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는 단순히 완전히 이제 이 시장의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겠구나. 이제 임상 3상이라는 어느 정도 이 실적이 확연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 혹은 이제 이미 뒷받침되고 있는 실적이 캐파가 있어 주어야지 그렇죠. 확실하게 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새로운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구간이라고 해서 새롭다에 꽂혔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까다로워졌다 이 생각만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플로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해진 환경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예. 더 이제, 선별적인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그러게요. 되는데, 잠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연초 이후에 KRX 주요 지수 추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전체적인 종합지수, 그 다음에 뭐 금융, 산업재, 소재, 자유소비재, 정보기술 등등 해서 정보기술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예, AI 근데- 쪽 이야기 나왔으니까. 근데 저게 뭡니까, 저거? 네, 헬스케어가 정말 너무 역성장을 유일- 했습니다. 너무 유일한데요? 네, 아, 저런. 독보적으로 역성장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만큼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투심이 많이 죽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넘어오면서 상승을 받은 쪽은 완전히 차이나 모멘텀 혹은 이 정보기술, 이제 뭐 AI 쪽이라든지, 네네. 뭐 그다음에 뭐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것들. 사실 1월 달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JP 모건 헬스케어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12월 달에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또 폐기를 하면서 위드 위드로. 코로나로 갔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해열제 그다음에 뭐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1월 달에 보통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JP 모건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이 분위기를 잡아간다라는 부분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12월 달에 이어서 1월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1월 달 넘어오면서 그 약하더라고요. 외에 네. 더 큰 이슈들이 많았던 거죠. 맞아요. 정부 덮어버렸어요. 지원 이야기들 네. 나왔었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에 투자한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그러한 이야기들 1월 내내 다루어지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는 사실 보통 JP 모건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투심이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투심이 형성되는 모습이 전혀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의 힘싸움에서 약간 그렇죠. 그냥 맨날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갑자기 탁 터지는 거에 그런 핫함은 좀 다르니까. 그렇죠. 예, 밀린 완전히 것 이제 같아요. 예. 이슈의 이런 이 화제성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많이 그러니까요.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2월 달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했냐면 어찌됐든 이 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도 상당히 조금 강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리 목표치에 점차적으로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약 바이오 쪽에 이 투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슬슬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네.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제약 바이오가 주도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좀 많이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환경 자체는,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 제약 바이오 쪽에 강조드리는 그런 전략이 뭐냐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전략 쪽 같이 바로, 이제 예, 바로 붙여주세요. 말씀드리도록 예, 할게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제약 바이오 쪽은 무조건 패스트 팔로우가 되라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관련주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제약의 임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알기는 힘들어요. 워낙에 네. 또 동떨어진 그런 이제 우리 지식선에서는 또 알기 힘든 분야이기도 너무 하고. 업계 전문성이 깊죠. 그렇죠. 예.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접근하기는 어려운 종목군들이긴 합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만큼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되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케어젠 같은 종목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꾸준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슈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제약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이 어떤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한 섹터이기는 합니다. 이제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확실하게 이 실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을 이제 안내를 드리고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이 가장 안 좋았었던 환경은 지나갔다라는 점, 가장 안 좋았었던 환경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당분간은 선별적으로 이 임상 3상권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눈에 받쳐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바이오가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어찌됐든 업종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힘이 그렇죠.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원래 바이오가 한 종목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는 항상 이제 대세로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대세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당분간에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같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패스트 팔로우 보이는 게 있는 종목으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에 유튜브 라이브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입니까?
일단 2월 달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저는 시장이 순환매가 정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예, 예. 주도주는 좀 쉬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가도 네. 올라갈 것으로 또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순환매가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이슈플로우에서 활약 많이 보셨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유튜브 라이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